안녕하세요. 자주 국방과 신속한 국방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방탐 구생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4월 23일 소식에 따르면 미군이 예멘 정부군과 함께 후티 반군이 점령한 지역을 25차례 공습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미군이 후티 반군 공습 작전을 시작한 이후 단일 지역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 폭격입니다. 미국은 현지 시간 21일 전투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인 투아이타 지역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투아이타는 홍해 전략적 요충지인 호데이다에서 남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으로 현재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번 공습은 투아이타에 흩어져 있는 후티 반군의 주요 시설과 병력을 겨냥해 단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군 측은 공습 이후 지면을 뒤흔드는 폭발이 잇따랐으며 이는 후티 반군의 무기고를 타격한 결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격은 최전선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군은 최근 몇 주 동안 전투기 수백 대와 차량이 포함된 대규모 후티군 지원 병력이 배치됐다고 전하며 후티 반군이 호데이다 남쪽 전선 인근에서 지뢰를 지속적으로 매설하는 움직임도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후티 반군은 예멘 정부군의 지상 공격에 대비해 해당 지역 진지를 강화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운영하는 알마시라 TV는 이날 오전부터 투아이타 지역을 겨냥한 공습이 있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피해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하마스를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홍해를 지나는 이스라엘 및 서방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왔습니다. 이에 미국은 지난달 후티 반군을 해외 테러 조직으로 재지정하고 대규모 군사작전을 본격화했습니다. 미국의 전략 자산인 B2 스피릿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예멘 내친이란 반군인 후티 세력의 목표물을 공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워조는 미군이 후티 공습에 B2 폭격기를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정부 관계자는 이 사실을 인정했지만 B2 폭격기가 얼마나 자주, 언제 작전에 동원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CNN 역시 국방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B2가 후티 공습 작전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5일부터 후티 세력을 대상으로 공습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가 2일 공개한 위성사진에는 인도양 디에고 가르시아 섬에 위치한 미영 연합기지에 B2 폭격기 최소 6대가 배치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B2 폭격기는 총 20대이며 이 중 6대를 전방에 배치했다는 점은 전체 전력의 30%에 해당합니다. B2는 공중에서 W 형태로 보여 블랙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으며 13.6톤에 달하는 초대형 벙커버스터를 최대 2발까지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벙커버스터는 지하 60m까지 타격이 가능해 후티 반군의 무기 저장고는 물론 이란의 핵시설 공격도 가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후티 반군의 방공 전력도 여전히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며칠 사이 미 공군의 MQ-9 리퍼 드론 2대가 격추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조는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해 미 해군이 스탠드오프 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무기들은 조종사가 적의 반격권에 들어가지 않고도 목표를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입니다. 미 해군 함정 또한 홍해 상공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B2 외에도 F-35C 전투기, A-10 선더볼트 공격기 등이 해당 지역에 전개된 상태입니다. 한국의 K방산 역시 이번 중동 전쟁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과의 협력에 맞춰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산 K239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과 CTM290 전술 탄도미사일을 도입해 이란에 대한 억제력을 확보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란의 군사 도발과 예멘 후티 반군의 공격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사우디 측의 전략적 대응입니다. CTM290은 한국 육군이 운용 중인 KTSSM2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를 개량한 모델로 직경 600mm, 길이 4m, 무게 1.5톤의 재원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최대 290km에 달합니다. 이 미사일은 위성항법과 관성항법을 결합한 유도 시스템을 채택해 원형 공산 오차 약 9m라는 높은 명중률을 자랑합니다. 천무 발사대는 한 개의 포드에 CTM290 미사일 한 발을 탑재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구경과 사거리의 로켓 및 미사일 운용이 가능해 확장성과 다목적성이 뛰어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생산하는 천무는 131mm 로켓, 230mm 무유도 로켓, 239mm 유도 로켓, 400mm 대형 로켓 등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으며 포드 구성을 통해 유연한 작전 운용이 가능합니다. CTM290 외에도 천무는 폴란드 수출형 호마르케이 체계에도 통합되어 있으며 이 발사대의 높은 확장성과 성능은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이번 도입을 통해 천무 시스템과 CTM-290 미사일을 대량으로 확보하였으며 업계는 천무의 전체 수출 물량이 500에서 600문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 육군에 이미 납품한 약 300문과 더불어 천무 체계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와 디펜스 블로그는 천무와 CTM-290의 사우디 도입이 이 지역의 장거리 타격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요소라고 평가했으며 중동 지역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중동 국가들의 첨단 방어 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한국 방산업체들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해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집속탄 기술 분야에서도 뛰어난 성과를 이루며 전 세계 방위산업 시장에서 높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집속탄을 생산하고 보유한 국가로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집속탄은 하나의 미사일이나 폭탄 내부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소형 탄두가 장착된 무기로 공중에서 이를 넓은 지역에 퍼뜨려 전장을 초토화하는 강력한 무기 체계입니다. 일반적인 폭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파괴력을 지닌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개발된 차세대 집속탄은 기존 제품보다 15배 이상 향상된 파괴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 방위산업의 기술력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다양한 국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한국산 집속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우디가 한국 방산 기술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이 최신형 집속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반군의 공세로 인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후티 반군은 사우디 및 인근 국가들을 지속적으로 위협하며 이들의 해상 공격과 약탈 행위는 국제사회에서도 주요 위험 요소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후티 반군이 미 해군 선박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덴만 인근 해역을 항해 중이던 미국 화물선 트루 임피던스가 후티 반군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승무원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선박에 승선 중이던 승무원들은 공격 중지를 요청했지만 후티 반군은 이를 무시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후티 반군이 해상에서 미국 선박을 직접 공격해 사망자가 발생한 첫 사례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곤란한 처지에 놓인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빈살만 왕세자 집권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의 관계 개선과 중동 지역의 안정을 추구하며 경제 성장을 도모해왔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로 인해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을 강화할수록 오히려 후티는 서방 세력에 맞서는 대표적인 전투 세력으로 부각되며 세력권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후티 반군과의 정전 협상은 결렬되었고 중동 지역은 다시 전면전의 위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애초에 KTSSM과 천무 체계를 활용해 강력한 타격 전력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천무를 도입한 아랍에미리트 측의 요청에 따라 실전 사용이 가능한 형태로 개량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폴란드와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KTSSM과 병행 운용이 가능한 성능이 향상된 천무 체계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존 KTSSM의 사거리와 파괴력을 개선한 개량형 모델인 KTSSM2의 개발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천무를 도입한 국가들 역시 이 무기의 추가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SSM은 약 180km의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하 벙커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침투형 유도 탄두를 탑재해 북한의 장사정포, 갱도진지 및 지휘부 타격에 적합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방과학연구소가 개최한 기술설명회에서는 KTSSM2 시제기의 개발이 착수되었고 이 개량형 모델이 사실상 개발 완료 단계에 가까워졌음을 강조했습니다. KTSSM2는 기존 180km 사거리를 300km까지 확장해 북한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압력형, 고폭형, 자탄형 등 다양한 탄두 장착이 가능해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무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천무 체계에서 사용되는 집속탄 로켓은 총 650개의 자탄을 탑재해 단 한 발로 축구장 4개 크기의 지역을 초토화할 수 있는 강력한 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KTSSM2는 직경이 600mm로 확대되며 탄두 중량이 크게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살상 범위는 여의도 면적과 비슷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 체계는 적의 주요 거점을 광범위하게 타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전력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KTSSM 역시 초기 공개 당시부터 우수한 정밀도를 바탕으로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개량형 KTSSM2는 더 늘어난 사거리와 강화된 폭발력을 갖추어 한반도의 방어 능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평가단이 참관한 첫 번째 시험 발사에서도 목표 지점을 정확하게 타격하며 우수한 명중률을 입증했고, 이에 따라 해외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존에도 뛰어난 정밀도를 자랑했던 KTSSM은 차세대 GPS 시스템이 적용되면서 KTSSM2는 더욱 향상된 유도 정확도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KTSSM의 주요 강점은 강력한 파괴력과 높은 명중률, 넓은 사거리뿐만 아니라 운용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알려진 토마호크 미사일이 한 발당 약 150만 달러, 즉 약 20억 원에 이르는 반면 KTSSM은 한 발당 약 50만 달러, 한화로 약 6억 7천만 원 수준입니다. 개량형 KTSSM2 역시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가격으로 대량 생산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는 발당 82만 달러에 달하는 ATACMS 미사일과 비교했을 때 훨씬 뛰어난 비용 효율성을 제공합니다. KTSSM2의 가격이 낮게 책정될 수 있는 이유는 고가의 첨단 기술이 대거 적용된 현무 미사일 시리즈와는 달리 북한의 광범위한 장사정포 진지를 효율적으로 공격할 수 있도록 대량 운용을 고려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의 승인을 통해 고성능 군용 GPS를 탑재하고 관성 항법 시스템 등 유도 장치는 비용 대비 실효성이 높은 부품을 사용해 원가 절감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KTSSM2는 대량 생산이 용이하며 별도의 고정식 발사대 없이도 기존 보관소나 이동식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발 완료 이후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폴란드 등 천무 체계를 운용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수출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 세계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천무를 포함한 국산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후티 반군과 대치 중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무기 체계를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사우디는 중동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만을 의존하기보다는 독자적인 방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략적 방향 전환은 폴란드가 대규모로 한국 무기를 도입한 사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군은 한국산 천무장거리 로켓을 활용해 후티 반군을 강력하게 타격하며 그 성능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후티 반군의 기습 공격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사우디군은 국경에서 약 80km 떨어진 후티 반군의 주요 거점을 보복 폭격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거리 880km에 이르는 천무장거리 로켓이 실전에 사용되어 첫 전과를 올렸습니다. 국지적인 도발을 지속하던 후티 반군은 이 강력한 반격에 크게 놀라며 정면 충돌을 피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미 강력한 화력을 갖춘 천무 시스템이지만 사우디 측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향상된 위력을 지닌 KTSSM 전술 탄도미사일의 추가 도입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천무는 소형 화기가 아닌 대형 전략 무기 체계로 사우디뿐만 아니라 아랍에미리트에서도 기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뛰어넘는 성능과 높은 신뢰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우디군이 후티 반군 공격에 천무를 활용한 이후 이 무기의 위상은 더욱 높아졌고 미국산 MLRS와 하이마스를 능가하는 성능을 지녔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무는 기존 다연장 로켓보다 뛰어난 기동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이마스보다 다양한 탄두를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어 발사 준비 시간이 짧고 사격 직후 신속한 진지 이탈이 가능해 기동전 상황에서 유리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뛰어난 기술력과 지속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강력한 무기 체계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노르웨이 언론에서는 미사일 구매 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여론은 군의 무기 선택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가 군 관계자였다면 이 결정에 반대했을 것이라며 미국산 무기 도입 방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산 또는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진행 중인 이번 무기 구매 사업의 주요 목적은 장거리 타격 능력을 확보하는 데 있으며 이 사업의 공식 명칭 역시 장거리 타격 수단 확보 프로젝트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동유럽 지역의 긴장 고조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핵무기 사용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인접 국가들을 압박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는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장거리 무기 체계를 통해 억제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6월 노르웨이군은 총 6,110억 노르웨이 크론에 한화 약 7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국방 예산을 편성하며 육해 공군 전력 증강을 위한 첨단 무기 도입을 확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육군의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가 우선 도입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미사일 사거리를 90km, 300km, 500km 구간으로 나누어 러시아에 대응하는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북방함대의 전력 증강 속도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노르웨이와 러시아 간 긴장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노르웨이는 장거리 정밀 타격이 가능한 한국산 천무 시스템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현재 노르웨이군이 고려하고 있는 미사일 체계는 총 3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하이마스,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펄스, 세 번째는 한국의 천무입니다. 하이마스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지만 최근 들어 한국 무기 체계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미사일 시스템은 러시아 북방함대와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한국산 천무가 강력한 대안으로 급부상하면서 노르웨이군의 무기 도입 계획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 북방함대는 발트해와 흑해를 담당하는 다른 함대들과 달리 노르웨이해와 바렌츠해를 중심으로 나토 해군과 직접 대치하고 있습니다. 북방함대는 러시아 해군 전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전투력을 지닌 부대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신 무기 체계와 숙련된 병력이 대거 배치된 전략적 핵심 전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군은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미사일 체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노르웨이에 장거리 미사일 수출을 허가하지 않았으며 하이마스에는 90km 사거리의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 노르웨이군의 작전 요구를 충족할 수 없었고 결국 하이마스는 도입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해제되면서 최근 한국 정부는 천무에 장착 가능한 500km급 미사일의 수출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가 천무 미사일을 유력한 대안으로 고려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800km급 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500km급 미사일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럽 최대 규모의 방산 전시회에서 노르웨이군 고위 관계자가 직접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전시관을 방문해 천무 미사일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노르웨이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현지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무기 비축을 이유로 동맹국들의 수출 제한을 가하는 반면 한국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며 노르웨이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노르웨이 현지 언론은 한국의 전략에 주목하며 폴란드를 포함한 3개국에 수출된 천무 미사일의 성공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한국의 기술력과 생산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은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신뢰할 수 있는 무기 체계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성능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는 2016년 진행된 시험 평가에서 한국산 무기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켰다고 밝히며 한국 무기의 품질에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특히 K9 자주포는 노르웨이의 험준한 지형과 극한의 기후, 환경에서도 운용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우수한 신뢰성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산 무기에 대한 노르웨이인의 신뢰도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K2 전차 수출이 무산된 사례는 천무 미사일 수출 협상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 수출이 성사되지 못한 배경은 무기 성능보다는 정치적 안보적 이유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들은 K2 전차의 기술적 완성도를 인정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인들은 한국산 전차가 도입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당시 노르웨이 총리 역시 한국산 전차가 더 나은 품질을 지녔다고 평가했으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독일 북유럽 국가들 간의 안보 협력이 핵심 사안으로 부각되면서 독일제 전차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배경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천무 미사일의 노르웨이 수출 여부가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9 자주포를 통해 이미 우수한 성능과 높은 신뢰도를 입증한 한국산 무기가 이번에는 천무 미사일을 통해 다시 한번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의 장거리 타격 역량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르웨이가 현재 검토 중인 다연장 로켓 후보군을 살펴보면 단순한 정치적 요인만으로 무기 체계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내에서는 최근 미국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나토 탈퇴까지 거론하는 등 반미 여론이 심화되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노르웨이의 장거리 미사일 수출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으며 급기야 나토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내 주요 산유국인 노르웨이는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지만 인구가 적고 국방력은 외산 무기에 의존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반면 한국산 무기에 대한 평가는 꾸준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K239 천무의 사거리 확장 이후 이 무기 체계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의 수요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군사 전력 강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K239 천무를 도입 1순위로 검토 중이며 이를 위해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한국산 FA-50 경공격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경험이 있으며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에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역시 K239 천무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무기 구매 방식으로 외상 결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KF-21 전투기 개발 분담금 문제와 유사하게 먼저 무기를 공급받고 이후에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구조입니다. 인도네시아는 KF-21 개발 분담금 감면을 요청했으나 여전히 체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산 하이마스 미사일의 공급이 지연되고 가격 역시 2배 가까이 인상되자 인도네시아는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한국산 천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국이 인도네시아의 외상 구매를 승인하지 않은 가운데 K239 천무를 외상 조건으로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이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는 K239 천무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KF-21 개발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말레이시아가 그 자리를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FA-50 경공격기와 KF-21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K239 천무 구매를 통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 또한 일부 산유국들이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 전장에서 핵심 무기 공급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무기 수출 성과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며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정보 조달 시스템 개선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향후 방산 분야에서 절충교역 제도가 완화되거나 폐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가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을 처음으로 문제 삼고 사실상 시정을 요구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절충교역은 $10,000 이상 군수품 구매 시 기술 이전이나 국산 제품 구입을 조건으로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한국과 미국 간 절충교역 사업 규모는 8조 5,400억 원에 달합니다. 방산업계는 만약 절충교역이 폐지될 경우 부품 공급과 기술 이전 생산 기회가 줄어들고 특히 중견 중소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보 조달 시스템 개편과 함께 공공 클라우드 시장 제한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USTR은 한국이 클라우드 보안 인증 CSAP 중 등급 이상을 요구해 외국 클라우드 업체의 공공사업 진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만약 이 규제가 완화되면 AWS, M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공공시장 공략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관세 협상 분위기 속에서 업종을 불문하고 기업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방탐구 생활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국방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